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사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오늘 설명할 것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개입해서 가해행위, 위법적 가해행위,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피해자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한 명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전부에게 책임이 인정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요건이나 절차나 효과는 어떠한가? 이거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불법행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나오는 제도예요. 일단 이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을 민법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지었어요. 760조 제1항에서는 여러 명이 공동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760조 제2항에서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가 있었고 그중 어떤 사람의 행위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760조 제3항에서는 교사 또는 방조자의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라고 해서 교사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여러 명이 공동의 행위로 인하여,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인데요. 여기에서 이 공동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어요. 학설로는 뭐 주관적 공동설, 객관적 공동설 이렇게 대입을 하지만 우리 판례는 과거부터 일관해서 객관적 공동설을 따르고 있어요. 객관적 공동설이 뭐냐면 그 여러 명의 가해 행위자가 그들 사이에 이런 가해 행위를 함께 하자라는 공모나 공통의 인식이 필요가 없고, 객관적으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권리침해가 또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발생의 공통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성이 인정된다. 그래가지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공동이라는 게 또 정확히 또 무슨 말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A, B, C가 함께 행동을 해서 D한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은 A, B, C 중에 어느 한 명의 행위가 없었다면 결국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인정되면은 여기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760조 제1항 협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이제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자, 교통사고로 A라는 분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증상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처음 있었던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새로운 증상이나 확대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최종적인 확대 손해나 새로운 증상에 대해서까지 최초의 교통사고 가해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있어요. 또 하나 더 소개해보면, 이것도 분쟁이 많은데 일조권 침해 분쟁 관련된 판례인데, 어떤 한 지역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설 때 단지별로 들어오잖아. 보통 요즘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 A 아파트 단지가 1단지가 딱 들어오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또는 살짝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띄고 뭐 A 아파트 2단지가 들어오고 아니면 또 B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쭉 건설돼서 어떤 현장이 메꿔지잖아요. 그렇게 거의 동시에 또는 상당히 가까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개의 건물이 건축되면서 X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결국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간적 텀을 두고 건설된 모든 건물들에 대해서 가해 건물들 전부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유명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에이즈 환자임에도 제대로 그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에이즈 환자 피를 헌혈을 받아가지고 피를 필요로 하는 환자한테 그거를 이제 수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의료사고가 발생했겠죠? 이 경우에 그 에이즈 환자의 수혈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았던 대한적십자사의 과실과, 의사도 이거를 수혈하면서 한번 체크를 하고 환자한테 이제 만약에 이 피가 에이즈 환자 피면은 에이즈 감염될 수 있고 합병증으로 또 사망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실. 대한적십자사의 과실과 의사의 과실이
과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거냐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법원은 대한적 십자사가 한 것은 그러한 혈액을 수혈받음으로써 에이즈 감염이라는 건강침해라는 법익을 침해했고, 해당 의사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양자의 법익 침해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제760조 제3항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나 방조는 형법에서 말하는 교사나 방조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형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교조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원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민사법은 형사법과 달리 금전적 책임의 영역이고 손해의 처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과실에 의한 방조자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하고, 과실이라는 건 언제나 주의의무 위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주의의무가 즉 불법 행위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과실로 해태해서 결국 불법 행위자의 불법 행위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여기서 방조에는 자기에 의한 방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학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러한 행위를 막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라고 합니다. 법학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되지, 단순한 뭐 종교적, 도덕적 그런 의무는 해당하지 않아요. 법적 의무여야 되고, 다만 법적 의무인 한 성문법인지 불문법인지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불문법인 조리, 신의칙, 사회상규 이런 것에 근거해서도 법적 의무가 인정되고, 그런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 인정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런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 각 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여기서 연대라는 말은 민법 조문에 그냥 연대라고, 분명히 법에는 연대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해석상 이것을 부진적 연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래서 법 조문에는 연대하여라고만 써 있지만 해석상 우리는 이것을 부진적 연대로 봅니다. 부진적 연대로 보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굉장히 넓고 결국 피해자 보호라는 이 공동 불법행위 입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은 실무상 굉장히 다양한 사례에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관심을 가진다면 나중에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판례들이나 민법 전문들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잘 이해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